강말수는 새벽부터 부산했다. 아들 민호가 2년 사귄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니 60대 홀어머니로서는 설렐 수밖에 없었다. 시장에서 제일 비싼 한우를 골라 갈비찜을 끓이고 10가지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뒤따라 들어온 여자는 예상과 달랐다. 브랜드 정장에 명품 가방, 완벽한 메이크업. 마치 패션 잡지에서 나온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박세진입니다. 차가운 목소리, 형식적인 인사. 말수는 순간 위축됐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정말 예쁘다. 민호가 자랑하더라니까. 식탁에 앉은 세진은 젓가락을 들지도 않았다. 죄송해요. 저 글루텐 프리 식단 중이라서요. 말순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하나도 입에 대지 않았다. 대신 명품 시계를 힐끗 보며 시간을 재고 있었다. 우리 민호 잘 부탁해요. 아들 같은 게 하나뿐이라. 말순의 간절한 부탁에 세진은 건성으로 내라고만 답했다. 그리고는 민호에게 귓속말로 언제 가요? 약속 있다고 했잖아요 라고 재촉했다. 30분 만에 끝난 첫 만남. 현관문이 닫히자 말수는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첫 만남이니까 긴장했나 보다.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세진이가 너무 좋아했대요. 어머니 요리 진짜 맛있다고. 말수는 의아했다. 한 숟가락도 안 먹었는데? 하지만 아들 말을 믿기로 했다. 며칠 후 세진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결혼 발표하려고 해요. 준비 부탁드려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말수는 당황했다. 그렇게 급하게. 저희 더 늦으면 안 돼요. 빨리 안정되고 싶어서요. 세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말수는 뭔가 이상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일이니 반대할 수 없었다. 3개월 만에 치러진 결혼식. 세진 쪽 하객들은 모두 명품으로 치장했고 말수는 괜히 초라해졌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부부는 말순의 집으로 들어왔다. 당분간만요라는 세진의 말과 함께 첫날부터 문제는 시작됐다. 시어머니, 이 침실 너무 작아요. 제 드레스룸 어떻게 해요? 말수는 자신의 큰 방을 내어주고 작은 안방으로 이사했다. 괜찮아. 내가 뭘 그리 많이 쓰겠니? 하지만 세진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에어컨 온도 너무 높아요. 이 벽지 촌스러워요. 화장실 리모델링 언제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불만을 쏟아냈다. 더 충격적인 건 세진이 집안일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떠맡겼다. 저 손톱 관리 받아야 해서요. 저 요리 못해요. 청소하면 화장 지워져요. 민호가 세진아, 어머니 도와드려라고 하면 오빠는 제 편이 아니네요. 라며 울기 시작했다. 그러면 민호는 어머니에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했다. 어느 날 세진이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 시어머니, 그냥 가정부 같은 거지 뭐. 나는 공주처럼 지내고 있어. 말수는 빨래를 널다가 그 말을 듣고 손이 멈췄다. 시댁은 좀 낡았지만 공짜잖아. 나중에 집 팔면 돈 되겠지. 세진의 계산적인 말에 말수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본 것이었다. 그날 저녁 말순이 세진아, 같이 요리해 볼까? 라고 제안했을 때 세진의 대답은 냉정했다. 시어머니, 전 그런 거 안 배워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식모 쓸 거거든요. 말순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 며느리는 자신을 임시 식모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참았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니까. 결혼 6개월째 세진의 대학 동창회가 집에서 열렸다. 말수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지만 세진은 시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라며 마치 하인 부리듯 소개했다. 친구들의 자랑이 시작됐다. 우리 남편 이번에 또 승진했어. 연봉이 1억 넘어. 우리는 강남 아파트 샀어. 시세가 15억이래. 우리 남편은 벤츠 새로 뽑았어. 세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좋겠다. 우리는 언제쯤? 민호 오빠는 뭐해? 친구가 물었다. 중소기업 다녀요. 세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위로하는 친구에게 세진이 폭발했다. 안정적이긴 뭐가 안정적이에요? 친구들 보세요. 다들 성공한 남편 만나서 잘 사는데 저만 이 꼴이에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말순의 손이 멈췄다. 솔직히 말할게요. 제 남편은 루저예요. 30살 넘어서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남자가 뭐가 자랑이에요? 세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다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 때 저는 10년 된 중고차에 낡은 집에서. 친구들이 당황하며 말렸지만 세진은 멈추지 않았다. 정말 후회해요.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을까? 친구들 남편들 같은 성공한 남자 만날 걸. 말수는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며느리가 공개적으로 아들을 모독하고 있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들을 루저라고 부르다니. 친구들이 간 후 민호가 세진아, 아까 그 말은 너무했어라고 했지만 세진은 더 화를 냈다. 뭐가 너무해요? 사실이잖아요. 오빠가 무능해서 제가 이런 대우 받는 거잖아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며느리는 그 아들을 무능하다고 비하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있을까 싶었다. 세진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아침마다 이 커피 왜 이렇게 맛없어요? 옷 빨래 잘못했어요. 청소 제대로 안 됐어요. 라며 트집을 잡았다. 어느 날은 말순이 감기로 누워 있는데도 시어머니, 밥은 언제 해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라고 재촉했다. 민호가 세진아, 어머니 아프시잖아. 우리가 배달음식 시켜 먹자고 하니까 전 집밥 아니면 안 먹어요. 라고 고집부렸다. 결국 말수는 열이 펄펄 나는 몸을 이끌고 부엌에 섰다. 설상가상으로 세진은 감기 옮을까봐 무서워요. 마스크라도 쓰고 해주세요라고 했다. 이웃 아주머니가 말수나 며느리가 너무한다고 걱정해줘도 말수는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모르는 거겠죠라며 넘어갔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세진은 민호 앞에서도 시어머니를 무시했다. 오빠, 시어머니가 요리한 거 드실래요? 전 위생상 좀.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며 아들까지 시어머니와 거리감을 두게 만들었다. 급기야 세진은 시어머니, 이 집 너무 오래됐어요. 곰팡이 냄새도 나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사 준비하세요라고 요구했다. 이사요? 이 집이 우리가 살 곳인데.
말순이 당황하자 세진은 시어머니는 시골 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공기도 좋고 저희는 서울에서 살아야 해요라고 했다. 그제서야 민호가 세진아, 그건 너무해라고 말렸지만 세진은 왜 너무해요? 시어머니도 좋으실 거예요. 도시 생활 힘들어 보이시던데라며 뻔뻔하게 대답했다. 말수는 깨달았다. 세진은 자신을 내쫓을 생각이었다. 아들과 함께 살 권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다.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결혼 1년이 되던 날, 세진은 결정적인 폭탄 선언을 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다. 시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세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전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요. 이런 낡은 집에서, 이런 가난한 생활로. 민호가 세진아,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당황하자 세진은 냉소를 지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진작부터 참았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대우가 뭐가 나빠?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 나쁘냐고요? 세진이 비웃었다. 시어머니는 정말 모르시는구나. 제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강남 아파트의 외제차, 해외여행의 명품백. 그런데 전 뭐예요? 30년 된 집에서 10년 된 차 타고.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세진이 민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런 아들 키워서 뭐 하셨어요, 시어머니? 30살 넘어서 집 한 채 못 마련하는 무능한 남자로 키워서. 세진아. 민호가 소리쳤지만 세진은 멈추지 않았다. 제가 뭔 죄로 이런 고생을 해야 해요? 친구들은 다 성공한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전 왜 이런 루저와 결혼했을까요? 말수는 숨이 막혔다. 아들을 루저라고 부르는 며느리. 자신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비난하는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도 문제예요. 세진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왜 아들을 이렇게 무능하게 키우셨어요? 다른 집 부모들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는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세진아, 그만해. 민호가 일어섰지만 세진은 계속 소리쳤다. 전 이제 참을 수 없어요. 이런 집, 이런 시어머니, 이런 남편, 다 싫어요. 세진이 울기 시작했다.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말수는 조용히 일어났다. 지금까지 모든 걸 참아왔지만 이제는 한계였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다. 며칠 후 세진의 친구 부부들이 집들이를 핑계로 몰려왔다. 이번엔 남편들까지 대동했다. 말수는 성의껏 준비했지만 손님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와, 진짜 오래된 집이네. 한 남자가 대놓고 말했다. 이런 데서 신혼생활하기 힘들겠다. 맞아. 우리는 신축 아파트인데. 다른 여자가 거들었다. 세진아, 언제 이사할 거야? 세진의 얼굴이 빨개졌다. 곧 이사할 예정이에요. 그때 한 남자가 민호에게 물었다. 형은 어느 회사 다녀요? 중소기업입니다.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묘해졌다. 그리고 서로 눈치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한 사람이 어색하게 위로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썰렁해져 있었다. 그때 세진이 폭발했다. 안정적이긴 뭐가 안정적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남편은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성공한 남편이 아니에요. 부엌에서 과일을 깎던 말순의 손이 멈췄다. 제가 바보였어요.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는지. 세진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들 좋은 남편 만나서 강남에 살고 외제차 타잖아요. 세진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친구가 말렸지만 세진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민호 같은 남자는 요즘 시대에 정말 창피해요. 능력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집 한 채 못 사는 무능한 남자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50년 넘게 참아온 분노가 드디어 폭발할 순간이었다. 말수는 과도를 식탁에 조용히 놓고 세진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세진 씨, 말순이 입을 열었다. 내 아들이 무능하다고 했죠? 세진이 움찔했다. 그게 창피하다고 했죠? 루저라고 했죠? 말순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다. 그래, 남들처럼 번쩍이는 재산은 없을지 몰라. 강남 아파트도 외제차도 없지.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다. 하지만 말이야. 말순이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내가 젊을 때부터 악착같이 모아서 산 게 하나 있거든.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강남 3가 빌딩, 지하 2층, 지상 10층. 말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임대 수익만 연간 8억이 넘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서류를 바라보았다. 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희가 손가락질한 그 무능한 아들이야말로 이 빌딩의 유일한 상속자야. 말순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빌딩이지. 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처음부터 왜 말씀을, 왜 말 안 했냐고? 말순이 냉소했다. 너 같은 속물을 걸러내기 위해서야. 진짜 사랑이면 가난해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민호도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게 정말? 그래, 아들아. 너한테 미안했다. 어머니가 가진 게 없는 줄 알고 힘들어 했을 텐데. 말순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 여자의 본색을 보고 싶었거든. 세진이 갑자기 말순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시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지금 와서 빌어서 뭐해? 말순이 차갑게 말했다. 내가 무시한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야. 30년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한 내 인생을 무시한 거야. 친구들이 어색해하며 일어섰다. 우리 먼저 갈게. 그래, 가세요. 그리고 주변에 소문 내세요. 말순이네 며느리가 얼마나 속물인지.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친구들이 모두 떠난 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세진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고 민호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세진이 말순의 바지 끝을 붙잡으며 빌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말순은 냉정했다. 기회? 1년 동안 매일 나를 무시하고 내 아들을 모독했는데
그건 제가 몰라서. 세진이 흐느끼며 변명했다. 몰라서? 말순이 비웃었다. 돈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극진히 모셨을 거면서. 그게 바로 속물이야. 민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세진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조건을 본 거였어. 아니에요. 오빠를 사랑해요. 세진이 민호에게 매달렸다. 사랑? 민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나를 루저라고 한 게 사랑이야?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한 게 사랑이야? 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한 말들이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세진아.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설령 어머니께 돈이 없었어도 넌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없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난해도 함께 이겨나가려 했을 텐데. 오빠, 제발. 세진이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나도 이제 알겠어. 내가 나한테서 뭘 원했는지. 말순이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다. 이미 준비해뒀어. 사인만 하면 돼. 시어머니가 이미. 세진이 놀랐다. 어제 변호사한테 부탁했거든.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할지 지켜봤는데 결국 예상대로네. 말순이 담담하게 말했다. 세진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럼 재산 분할은? 그 말에 민호마저 완전히 실망했다. 끝까지 돈 얘기네. 결국 세진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후회할 거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힌 후 말순과 민호는 조용히 마주 앉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 아들아. 어머니도 내가 상처받을까봐 참았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줬네. 말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어머니, 그 빌딩 얘기는 정말이에요? 말순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머니가 거짓말쟁이로 보여? 와, 그럼 우리 부자네요? 부자 맞지. 하지만 아들아,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때 말해줘.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연은 끝났고 이제 진짜 며느리를 기다리면 되는 일이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소식이 들려왔다. 세진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부자라고 소문난 사업가와. 결국 세진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난 셈이었다. 어머니가 옳았어요. 저 여자는 처음부터 돈만 보고 접근한 거였네요. 민호는 이제야 완전히 정신을 차렸다. 그래, 아들아. 사람은 가난할 때의 모습을 봐야 해. 부자일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거든. 말순은 아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민호는 직장에서 만난 착하고 성실한 여자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이번엔 말순이 먼저 그 여자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돈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하는 며느리감이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다. 그래, 이번엔 진짜 우리 딸 같구나. 말순도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다. 악연은 끝나고 이제 진짜 가족이 시작되는 것이었다.